단자 전압이 델타 V인 전지와 전기 용량이 C인 축전기 그리고 저항이 알려져 있지 않은 미지의 저항기를 포함한 총 4개의 저항기를 이용해서 그림과 같은 회로를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회로를 만들었을 때 미지의 저항기의 저항이 15ohm일 때 충전이 다 된 축전기에서의 전하량이 얼마인지 그리고 축전기에서의 전하량이 0이기 위해서는 미지의 저항기의 저항이 얼마여야 하는지 정확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의 회로를 조금 더 익숙한 모양으로 바꾸겠습니다. 전기 포텐셜이 같은 도선을 색깔별로 이렇게 구분해 놨습니다. 파란색 도선은 전지의 플러스 단자와 전기 포텐셜이 같고 주황색으로 표시한 도선은 전지의 마이너스 단자와 전기 포텐셜이 같습니다. 그리고 보라색으로 표시한 도선들에서 전기 포텐셜이 같고 밝은 파란색으로 표시한 도선들에서는 보라색 도선에서와 다른 값으로 전기 포텐셜이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의 회로를 이렇게 그려도 똑같습니다. 그럼 회로를 이렇게 만들었다면 전류가 이렇게 흘러서 여기서 일부의 전류는 이렇게 일부의 전류는 이렇게 흐르게 되겠죠. 근데 축전기가 충전이 다 됐다면 더 이상 충전이 다 된 축전기 쪽으로 전하의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전기가 충전이 다 됐다면 전류는 어떻게만 흐르냐면 이렇게 혹은 이렇게만 흐릅니다. 이 전류를 I1, 이 전류를 I2라고 했습니다. 파란색으로 표시한 도선들에서는 전지의 플러스 단자와 전기 포텐셜이 같고 주황색으로 표시한 도선들에서는 전지의 마이너스 단자와 전기 포텐셜이 같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항이 R1, R3 두 저항기에서의 전기 포텐셜 차이는 단자 전압과 같아야 되겠죠. 비슷하게 저항이 R2, R인 두 저항기에서의 전기 포텐셜 차이도 단자 전압과 같아야 될 겁니다. 전류 I1이 이렇게만 흐른다면 델타 V는 R1 플러스 R3 I1으로 쓸 수 있죠. 전류 I2가 이렇게만 흐른다면 델타 V는 R2 플러스 I2로도 쓸 수 있거든요. 여기서 I1 구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델타 V와 R1, R3 대비해서 I1 구해보게 되면 83분의 5A입니다. 여기서 I2 구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델타 V와 R2 그리고 미지의 저항기의 저항이 15ohm이라면 I2 구해보게 되면 12분의 5A입니다. 보라색 도선에서 전기 포텐셜을 V1이라고 하겠습니다. I1의 전류가 이렇게 흐르니까 보라색 도선에서의 전기 포텐셜은 파란색 도선에서의 전기 포텐셜에서 I1, R1만큼 감소해 있을 겁니다. 델타 V와 I1, R1 대입해서 보라색 도선에서 전기 포텐셜 V1 구해보게 되면 83분의 400V입니다. 밝은 파란색 도선에서 전기 포텐셜을 V2라고 하겠습니다. I2의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면 밝은 파란색 도선에서의 전기 포텐셜 V2는 파란색 도선에서의 전기 포텐셜 델타 V에서 I2, R2만큼 감소해 있을 겁니다. 델타 V와 I2, R2 대입해서 밝은 파란색 도선에서의 전기 포텐셜 V2를 구해보게 되면 6분의 25V입니다. V1이 V2보다 더 큽니다. 이 말은 충전이 다 된 축전기에서 왼쪽이 플러스로 오른쪽이 마이너스로 전되게 된다는 걸 뜻하죠. 그렇다면 밝은 파란색 도선에 비해서 보라색 도선이 전기 포텐셜이 얼마만큼 높은지 구해보겠습니다. V1과 V2 대비해서 구해보게 되면 밝은 파란색 도선에 비해서 보라색 도선이 전기 포텐셜이 498분의 325V만큼 높습니다. 충전이 다 된 축전기에서의 전기 포텐셜 차이가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전기 용량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죠. 그렇다면 충전이 다 된 축전기에서의 전하량 Q는 C 델타 V에서 바로 구할 수 있죠. 1.96 마이크로쿠롱입니다. 이제 이어서 축전기의 전하량이 0이기 위해서는 미지의 저항기의 저항이 얼마여야 하는지 정확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서 같이 회로를 만들게 되면 전류가 이렇게 흘러서 여기서 일부의 전류는 이렇게, 일부의 전류는 이렇게 흐르게 됩니다. 이 전류를 I1, 이 전류를 I2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라색으로 표시한 도선에서의 전기 포텐셜은 파란색으로 표시한 도선의 전기 포텐셜에서 I1, R1만큼 낮아져 있을 겁니다. 비슷하게 밝은 파란색으로 표시한 도선에서의 전기 포텐셜은 파란색으로 표시한 도선의 전기 포텐셜에서 I2, R2만큼 낮아져 있을 겁니다. 근데 축전기에서의 전하량이 0이란 말은 축전기에서의 전기 포텐셜 차이가 0이라는 걸 뜻합니다. 축전기에서의 전기 포텐셜 차이가 0이란 말은 보라색으로 표시한 도선에서의 전기 포텐셜과 밝은 파란색으로 표시한 도선에서의 전기 포텐셜이 같으면 되겠죠. 델타 V 없애버리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거든요. 여기서 I2분의 I1을 구해보게 되면 R1분의 R2가 되게 됩니다. R1이 3ohm이고 R2가 2ohm이거든요. 축전기에서의 전하량이 0이기 위해서는 I2분의 I1이 3분의 2가 돼야 됩니다. 보라색으로 표시한 도선과 밝은 파란색으로 표시한 도선에서 전기 포텐셜이 같으면 축전기에서 아무 일이 안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항이 R1인 저항기에 I1의 전류가 흘렀다면 저항이 R3인 저항기에도 I1의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비슷하게 저항이 R2인 저항기에 I2의 전류가 흘렀다면 저항이 R인 저항기에도 I2의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파란색으로 표시한 도선은 주황색으로 표시한 도선에 비해서 전기 포텐셜이 델타 V만큼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델타 V는 R1 플러스 R3 I1으로 쓸 수 있습니다. 비슷하게 델타 V를 R2 플러스 I2로도 쓸 수 있거든요. 이 식을 가지고 이 식을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좌변은 1 되게 되죠. 우변은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미 뭘 알고 있냐면 I2분의 I1이 3분의 2인 거 알고 있습니다. 전개를 해서 이 녀석을 좌변을 곱해버리겠습니다. 이렇게 되거든요. 여기서 6 없애버리겠습니다. 축전기에서의 전하량이 0이기 위해서는 이 미지의 전기의 저항이 3분의 160ohm, 그러니까 53.3ohm이어야 됩니다.